오늘 자이에스앤디가 상장했다. 이달만 한화시스템,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공모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 대형주가 잇따라 증시에 입성할 예정. 뜨거워지고 있는 기업 공개 시장을 둘러싼 이슈를 심층 분석한다.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관심은 있지만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정보가 그리 많지 않고요. 주가 차트적인 분석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참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이 다시 한번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 배경 짚어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원상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좀 따끈따끈한 기업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이에스앤디가 상장을 했는데 네. 이제 앞에 자이가 붙어 있어서 예측은 되거든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죠. 네. GS건설의 자회사고요. GS건설의 철물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아파트를 짓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들, 이를테면 뭐 홈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나 또는 전기 배관 시설들, 또는 뭐 에어컨 설치 이런 것들을 이 자이 S&D가 모두 다 해주고 있죠. 네. 이 회사가 이제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원래 한국에서 그 홈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되게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2005년에 GS그룹에 인수돼서 최근에 이제 GS그룹과 함께 커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자이에스앤디도 공모를 상회하면서 출발했고요. 공모가 상단인 5,200원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최근에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이 증시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왜 이 시장에서 열풍인지 사실 지난번에는 오히려 상장하려다가 계획을 취소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의 환경은 좀 나아졌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는 시장에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었죠. 네. 그래서 상장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대거 드랍을 했었고요.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예상하지 않게 연말이 되면서 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던 기업들이 지금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이제 이 연말이 공모주 시장에 큰 장이 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상장하려고 하면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도 실적을 결산해서 또 올해 뭐 한 3분기까지 정도의 실적까지 반영하고 또 사업 계획서 쓰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보통 이제 이맘때쯤에 그런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보통 이때쯤 기업들이 일시에 몰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제일 그 앞줄에 서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상장하는 거 보면서 흐름도 좀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이렇게 기업들이 몰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말이 이제 전통적으로 공모주 강세 시즌이잖아요. 네. 왜 하필 연말에 몰리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시즌별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들의 실적 결산과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지금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1분기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모를 준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올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은 조금 더 높은 공모가, 조금 더 괜찮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싶을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작년 실적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기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올 거니까 올해 실적까지 반영해서 조금 더 높은 공모가를 받겠다라고 그 시점을 계속 저울질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연말까지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을 결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연말로 좀 상장이 밀린다고 하는데 저희 10월 공모주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가장 또 핫하게 우리 시장에 등장한 롯데리츠가 있죠. 공모가가 5천이었고요. 그날 이제 종가가 6,360원, 등락률은 27%. 저희가 11월 1일 기준으로 종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캐리소프트는 저희가 그날 상장한 날 이제 문구주라던가 아이들 어린이 서비스를 관련한 시장 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는데 공모가가 9,000원, 종가는 1,850원으로 20%의 등락률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엔바이오니아, KNJ, 아톤, 녹십자 웰빙, 여기에 팜스빌도 있습니다. 올해 상장한 기업들은 주로 어떤 업종들이 많은지 무언가의 특징도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네.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바이오를 빼고는 이야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고 기쁜 시간 다 있었죠. 네. 네, 정말 뭐 희노애락을 올 한 해 내내 볼 수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의 상장이 가장 좀 특징적이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요. 실적으로는 기업을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 지금 매출은 안 나지만 앞으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올 한 해 그런 상장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중후장대한 기업들, 그러니까 조선이나 철강, 기계 요즘 이런 업종이나 기업들은 찾아보기 힘들죠. 네.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경박 단소한 기업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연구실 하나 정도 있으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산업적인 변화도 한국 IPO 시장에서 그런 흐름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들의 활약이 좀 컸던 우리 상장 시장이었고요. 더불어서 리츠사들도 많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롯데리츠도 있고요. 또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 공모리츠가 잇따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한국의 자본 시장이 그만큼 선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증시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리츠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 수익률 한 5% 이 정도 하면 이게 별로 기쁘지 않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리츠가 전혀 매력이 없었습니다. 또 은행에만 맡겨둬도 그 정도 수익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요즘 워낙 저금리고 정말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래 뭐 연 한 3%에서 5% 정도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몰리다 이 리츠까지 확장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 보면 주로 그 유통업체들이잖아요. 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애초에 그 롯데마트가 가지고 있던 건물과 땅을 담보로 이제 이걸 상장시켜가지고 자금을 회전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뭐 마트도 그렇고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고 다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보니까 또 그 기업들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동산에 묶여뒀던 자금을 좀 회전해 보자. 뭐 네. 이런 측면에서 리츠가 좀 상장이 최근에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에 그래도 이 정도의 수익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몰리고요. 배당 성향도 높은 만큼 매력적인 리츠주 관심을 가져볼 텐데요. 11월과 12월 이제 올해 마감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상장 앞둔 기업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너무 많죠. 네. 뭐 연말까지 거의 하루에 하나꼴로 상장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IPO 시장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기업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사실 기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네. 또 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주를 그렇게 깊게 살펴보지도 않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차피 IPO 시장은 이게 미인대와 같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내 눈에 얼마나 좋아 보이느냐 이걸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볼까,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일까 이 기준에서 평가하는 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보다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네. 그다음에 확약 비율 이 두 가지를 좀 꼼꼼히 보시면 적어도 공모주에서 손실봤다 그런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남들의 평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왔는지, 경쟁률이 얼마나 셌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척도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신규 상장주를 잘 모르고 있다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뉴스가 쏟아지면 그제서야 쳐다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부분을 조심하게 보면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공모주는 길게 가져가는 투자는 하면 안 되죠. 네. 네, 모든 차트를 다 이렇게 쭉 돌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주는 상장하고 초기에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하락하거나 횡보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에 정리한다라고 접근하는 전략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공모 가격은 기업의 적정 가격보다는 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싸게 상장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시세가 분출할 때 빨리 매도하고 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천천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적어도 500대 1 이상, 그다음 하각 경쟁률이 한 10% 이상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손실 보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원상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